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3년 동안 소화기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앞으로 5년 안에 건강하게 사시느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8시간을 푹 자고도 피곤하십니까? 지쳐서 일어나서 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침대에 쓰러져서 내일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위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절박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정상 기능의 4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식사의 영양분 중 60%가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가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요소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음식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도 위장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피로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포기합니다. 더 많이 앉고 덜 움직이고 완전한 신체적 의존으로 추락합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매주 제 병원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달에 70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6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봤다고 하셨습니다. 6명이요?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나이 드셨으니? 그렇죠. 더 쉬세요. 이 비타민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명의 의사도 소화효소 수치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효소 생산량은 정상 기능의 32%였습니다. 32%요?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식사에서 단백질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 자기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희망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 효소 회복 프로토콜을 따른 지 11일 만에 그분은 도움 없이 혼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11일 만에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혼자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본 딸이 울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50대보다 효소 기능이 더 좋은 90세 환자분들을 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행동이 소화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팔 비싼 약도 없습니다. 복잡한 수술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특정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효소 생산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기 전입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십니까? 지쳐서 일어나서 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몇 년 전에 기력이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소화기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만성 피로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점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푸짐하게 먹고 2시간 후에 먹기 전보다 더 피곤해지는 걸요.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앉아서 쉬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6개월 후에는 자녀들이 걱정합니다. 혼자 사실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서울, 부산, 대구에서 수백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숨겨진 범인은 위 점막의 효소 결핍입니다. 위장은 먹은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분해하는 특정 소화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이 최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근육은 아미노산을 받지 못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혈액세포는 철분을 효율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결과는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심각하고 끊임없는 피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30세 때보다 소화효소를 40%덜 생산합니다. 70세가 되면 그 수치는 55%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지만 몸은 영양분의 절반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잘 드시는데도 해마다 더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장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식사 후, 특히 단백질이 많은 식사 후에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그 팽만감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신의 위장에는 음식을 분해할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통과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식사 직후 졸음이 오시나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한 효소 없이 음식을 소화하려다 지친 당신의 몸이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넷째, 만성적인 가스나 소화불량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응급 신호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남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4살이셨습니다. 그는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있기조차 힘든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은 갑상선, 심장, 신장을 검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더 운동하고 더 건강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특정 효소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췌장 효소 수치는 최적 수준의 32%였습니다. 그의 위는 단백질을 소화할 프로테아제를 간신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효소 회복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했습니다. 열하루 만에 그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활력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6주 안에 그는 손자들과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황금 시기 동안 지금 행동한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소화효소 결핍을 연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합니다. 당신의 위벽은 특정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을 당신의 음식을 혈액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작은 가위라고 생각하세요. 이 가위 없이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당신의 몸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음식은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당신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굶고 있는 것입니다. 23년의 임상 경험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을 찾아온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효소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적절한 영양소 흡수에 필요한 최소 한계치 이하의 효소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7%입니다. 이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온 활동적인 노인들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몸이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효소가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분해가 실패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기능하고 회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효소 기능 없이는 20g의 사용 가능한 단백질을 주어야 할 닭고기 한 조각이 아마도 5g만 줄 것입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영양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아무리 자도 고쳐지지 않는 짓누르는 끝없는 피로로 느낍니다. 둘째, 당신의 비타민 흡수가 급락합니다. 비비타민, 철분, 마그네슘. 이것들은 당신의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그것들은 음식에서 추출되어 장벽을 통해 흡수되기 위해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가 부족할 때 이 비타민들은 당신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저는 매일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B12 결핍을 보인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위가 그들이 먹은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인데 당신의 장내벽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효소는 단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위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효소 수치가 떨어지면 당신의 위는 염증이 생기고 약해지고 투과성이 됩니다. 소화관에 머물러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당신의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저에게는 강남구에서 온 74살의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4개의 다른 병원을 방문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능하기 위해 하루에 3번 낮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우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그녀에게 비타민, 철분 보충제, 심지어 한구울제까지 줬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화 효소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그것들은 정상 기능의 32%였습니다. 32%입니다. 그녀의 위는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효소 회복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했고 이것을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열하루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시장까지 걸어갈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6주 안에 그녀는 낮잠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기적의 약을 줬는지 묻기 위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단지 그녀의 몸이 다시 효소를 생산하도록 유도한 전략적 음식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것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는 지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효소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즉시 섭취해야 할 3가지 특정 음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피로와 싸우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그냥 아무 콩 제품이 아니라 특별히 발효된 된장입니다. 왜일까요?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미리 소화하고 당신의 위벽에 더 많은 소화 효소를 생산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정확히 2큰술을 섭취해야 합니다. 국에 섞거나 채소에 발라 드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위벽세포는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이 재생 기간 동안 그것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공급하면 그것들은 30에서 40 효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내시경 생검을 통해 이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양배추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가스와 복부팽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효소가 고갈된 상태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비타민이 아니라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위 점막을 직접 치유하고 효소 생성세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하며 식사와 함께가 아니라 식사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정확히 오후 3시에 잘게 채 썬 생양배추 반컵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위산 생성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며 이 시간이 양배추 화합물이 위 점막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익히면 이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희석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덜 익은 파파야입니다. 잘 익은 파파야가 아니라 특별히 덜 익은 청파파야입니다. 청파파야 안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입니다. 청파파야를 섭취하면 단순히 영양분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에 효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파파인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자체 효소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일주일에 3번 작은 그릇에 채 썬 청파파야 샐러드를 드십시오. 열흘 이내에 식사 후 기력이 떨어지는 대신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무작위로 일관성 없이 효소를 차단하는 음식과 섞어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의 은퇴한 교사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정고가 지나면 거의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수면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위 점막을 검사했을 때 효소 생성이 최적 수준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3가지 음식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 매일 오후 3시에 생양배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청파파야 샐러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2일 후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그분이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정원 가꾸기를 다시 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위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여러분의 위이며 이제 여러분은 그 부름에 정확히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에서 잠자고 있는 효소들을 깨울 정확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는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다른 효소를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왜 피곤한지 궁금해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소화 효소 생성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 종일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한 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이 실제로 최대 40분 동안 효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효소 단백질이 위 점막에 도달하기도 전에 손상시킵니다. 청와 같은 미지근한 물은 소화 시스템에 즉시 효소 생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레몬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발효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아무 발효식품이나가 아닙니다. 특히 자연 발효된 김치나 된장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위 세포와 직접 소통하여 더 많은 효소를 생성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 세계가 마침내 우리 한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알아왔던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는 식초를 첨가한 상업적 방식이 아니라 자연 발효여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처음 3가지 재료에 식초가 나열되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 제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단백질 성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효소 친화적인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해하는데 과도한 효소 생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계란이 완벽합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훌륭합니다. 찐 흰살 생선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고온에서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것을 멈추십시오. 고온은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켜 약해진 효소가 처리하기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2살의 박 여사님은 매일 정고가 지나면 거의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드셨지만 모든 것을 고온에서 굽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리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친 계란 대신 찐 계란, 구운 생선 대신 찐 생선. 일주일 이내에 그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기력이 돌아왔다고요?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숙 계란 2개 또는 찐 두부 100g. 이것은 대략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씹는 것은 침에서 프티알린 효소를 분비하게 하여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단백질 분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위 효소에 유리한 출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후 식사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효소 생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위산 생성은 증가합니다. 이것이 자연 소화 효소가 풍부한 채소를 먹을 시간입니다. 여기서 파파야가 최고인데 하지만 약간 덜 익은 것이어야 합니다. 잘 익은 파파야는 파파인 효소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파인애플 과육이 아닌 심지 부분에 브로멜린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으로 갈아서 음식에 넣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무거운 단백질 섭취를 중단하세요. 노년층을 위한 단백질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효소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효소가 적게 나오는 시간에 위장이 무거운 단백질을 소화하도록 강요하면 몸이 지칩니다. 이것이 저녁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는 효소를 아껴야 합니다. 잘 익힌 채소가 들어간 국, 미역을 넣은 죽, 소화 노력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 점막이 회복되고 다음날 아침을 위한 효소 생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씨 환자 한 분이 이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만성 피로가 11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11일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언제 식사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약속하건대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지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한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수면, 비타민, 운동 프로그램, 에너지 음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소화 효소 생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장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다른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효소들은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작은 가위와 같아서 몸이 실제로 영양분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효소 가위는 특정 시간대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 먹으면 음식은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썩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올바른 도구 없이 음식을 처리하려고 애쓰느라 실제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효소 생산의 황금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위장은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아밀라아제를 최대로 생산합니다. 이것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3가지 주요 효소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새벽 5시나 6시에 너무 일찍 먹으면 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효소 공장은 영업 중인데 일거리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대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효소 생산을 촉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음식들은 위장에게 일어나라,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음식들은 실제로 효소 생산을 차단합니다. 최대의 효소 생산을 촉발하는 최고의 음식은 된장찌개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 것 알지만 제 병원에서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10시간을 자도 정고쯤이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쉿 곰지 30분에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세요. 6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다고. 6일입니다. 발효된 대두에는 위 점막에 더 많은 효소를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자연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찌개의 따뜻한 온도가 효소 생산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여 신선한 효소들에 의해 즉시 분해되고 세포가 직접 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미노산으로 혈류를 채웁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하루 중 마지막 주요 효소 생산 시간대입니다. 밤 7시 30분 이후에는 효소 생산이 70% 감소합니다. 이것이 늦게 먹으면 다음날 피곤한 이유입니다. 그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밤새 위장에 앉아 발효되고 독소를 만들어 에너지 비축량을 소모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 씨는 밤 9시에 저녁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식사, 고기, 밥, 8시간을 자도 잠들 때보다 더 피곤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6시로 옮기세요. 더 가볍게 드세요. 2주 만에 아침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주입니다.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계획입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6시 15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6시 30분에 효소를 촉발하는 식사를 하세요. 발효 음식,
따뜻한 국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시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그 다음 기다리세요. 전곡까지 다시 먹지 마세요. 이 4시간의 강역이 효소가 작업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 시작하세요. 6시 45분까지 마치세요. 가볍게 유지하세요. 찐 채소, 생선 조금. 6시 30분 이후에는 무거운 전분 음식 금지. 위장은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일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효소 시간대와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소화의 황금 시간과 조화롭게 먹기 시작하세요.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수백 번 본 일입니다. 이제 소화계통의 가장 위험한 시간대와 이 한 가지 실수가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제 서울 클리닉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며 이 시간 오류 때문에 여러분의 효소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제가 효소 각성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잠에서 깬 후 정확히 45분 후에 열립니다. 눈을 뜨자마자가 아닙니다. 2시간 후도 아닙니다. 45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이 시간 전에 식사한 환자들이 기다린 환자들보다 효소 수치가 일관되게 30% 낮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45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위장은 효소 생성세포를 보호하는 점액층을 만듭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몸은 이 층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 식사하면 보호층이 아직 있는 동안 음식이 위장에 도달합니다. 효소가 음식에 제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몸은 소화를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효소를 만드는 대신 효소 비축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침 식사 후 활력을 얻는 대신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고 9시간을 자도 기진맥진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딸이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건강한 아침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드시나요? 그분은 새벽 5시 45분 일어나자마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45분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 한 가지만 바꾸라고요. 3주 후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클리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새 위장을 주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식사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의 효소 생성을 결정합니다. 위장은 첫 음식을 신호처럼 읽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효소가 하루 종일 휴면 상태로 있습니다. 45분 시간 안에 제가 효소 촉진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벽의 벽세포를 활성화하는 음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효소 촉진제 3가지는 발효식품, 쓴맛 채소, 그리고 따뜻한 액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대를 거쳐 이것을 이해해 왔으며 이것이 전통 식사에 항상 소량의 발효채소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발효된 채소 2숟가락이면 됩니다. 사워크라우트도 좋습니다. 김치가 있다면 김치도 좋습니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발효채소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음식들에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효소 생성세포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쓴맛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쓴맛이 불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쓴맛은 위장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루콜라, 민들레 잎이, 엔다이브, 심지어 설탕 없는 진한 녹차도 좋습니다. 쓴맛 화합물이 반사작용을 일으켜 위장에 소화액을 가득 채웁니다. 작은 한 줌이면 됩니다. 아직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뜻한 것을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미지근한 물이나 순한 허브차입니다. 온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차가운 액체는 위장에 충격을 주고 효소 생성세포를 수축시켜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뜨거운 액체는 섬세한 점액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액체는 위장이 온도 조절 없이 효소 생성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난 후 45분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 시간 동안 평소 루틴을 하되 먹지는 마세요. 정확히 45분이 되면 발효채소 2숟가락, 쓴맛 나는 채소 1줌, 그리고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그런 다음 평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15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 순서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효소 활동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7일 안에 소화 효소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시스템이며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이 위벽에 충격을 주어 최대 2시간 동안 효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이 소화기관에 절실히 필요한 효소 생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임상 환경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후 20분 이내에 효소 수치가 42%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 아침 식사에는 발효식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매운 음식을 견딜 수 없다면 살아있는 균이 있는 플레인 요거트나 나토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3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들은 장에서 실제로 소화 효소를 만드는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전달합니다. 이 박테리아 없이는 다른 무엇을 하든 몸이 충분한 효소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매일 점심에 파파야나 파인애플 1인분을 포함하세요. 이 과일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파파인과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육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효소가 고갈되면 적절한 양을 먹어도 20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즉시 그 간격을 메웁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마세요. 밤 8시 이후에는 소화효소 생성이 70% 감소합니다. 늦게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발효되고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 다음날 아침 활력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도 지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를 6시로 옮기면 3일 안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로 말입니다. 5번째 단계. 음식을 한 입당 30번 씹으세요. 구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소화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타액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삼키면 위가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효소 비축량이 고갈됩니다. 제대로 씹으면 같은 식사에서 영양소 흡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 살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8년이요? 온갖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봤고 5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으며 심지어 전통 한약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딸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효소 수치를 검사했더니 정상의 30%였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열하루 만에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다녀오셨다고요? 2달 만에 다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딸분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즉시 부워크로 가서
내일 아침 레몬물을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레몬을 놓으세요. 평소 아침 식사 시간보다 3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월요일에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효소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글로 쓰면 심리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같은 효소 결핍으로 고통받으면서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로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고통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위가 무엇을 말하려고 떼샜는지 이해하셨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 독립성, 삶의 질 모두 이 간단한 방법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어떤 효소 증진 음식 조합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에너지를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원인 모를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